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국내 시장도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간의 폭락 장세 속에서 좀 우려하던 시장이 그래도 만회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2,700선을 잘 지켜주면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또 간밤에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좀 금리 인하의 기대감까지 좀 키우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다행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 우리 국내 시장 기대감까지 몰아오는 가운데 이번 주 1시간 정리를 잘 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니왕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가득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제대로 된 다음 주 시장의 전략을 두 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인데요.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토요일의 가족이 됐습니다. 김민재 위원, 김충성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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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위원님 왜 갑자기 빵 터지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비가 갑자기 또 엄청 많이 옵니다. 다들 이제 주말이라 나가시려다가 집에서 TV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에게 좀 부담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의 전략부터 세워볼게요. 위원님, 다시 교복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계속 같은 관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 또 우량주를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물려있는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테마주를 사기 위한 비중을 여전히 꺼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좀 지수가 반등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우량주가 이제 다시 올라가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수는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즉 내려갔을 때 약지에서 해결된 부분은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는 부분을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해지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일본 부총재가 나와서 말을 바꿔주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뭐 금리라든지 또 경기라든지 또는 물가, 뭐는 실적 또는 고용 같은 경우가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잘 나왔지만 9월 달은 또 어떨지 10월 달은 또 어떨지 지표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는 또 다시 내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해결된 게 없다라고 할 때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테마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스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을 20%로 책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장에서 지금 방금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WTI가 하락을 했었지만 막상 뉴스를 좀 잘 찾아보시면 하마스,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중인데 하마스는 지금 이 협상에 아예 참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가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상 이런 협상 조건을 둘이 맞추고 있고 이걸 하마스에 전달한 다음에 하마스가 이제 이걸 받아들일지인데 그래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뭐 받아들일 생각이 계속 없기 때문에 기대감,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빠졌었던 유가들이 이번에 이제 이 2차 협상에서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관점 때문에 유가스 종목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대표적인 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흥구석유.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는 상징적으로 두 종목이 항상 일단 수급을 가장 세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그러한 관점에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왔을 때는 항상 재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톡톡톡 튀어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내려가게 될 때는 다시 기대적인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2차 협상 같은 경우가 원래는 21일이었는데 이게 약간씩 밀려 나가면서 이제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또 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유가 종목들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석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석유와 한국석유가 사실상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떴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또다시 뜨는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지금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뭐 약간의 조정을 감수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튈 때는 또 이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조금 하락을 맞더라도 보유하셨을 때는 또다시 한번 급등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테마를 보게 됐을 때는 테마 쪽, 시추 쪽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모멘텀은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상 뉴스도 뭐 이렇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미 주가를 부양시켰기 때문에 주포들 같은 경우에 즉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를 밀고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본인들이 평균 단가를 올리면서 주가를 부양시켜 놨는데 내리면 본인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또 올리고 횡보를 거치고 또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성밸브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화성밸브에 대한 모멘텀 또는 최근에 뭐 GS글로벌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화성밸브가 급등을 해서 얘가 지금 100%가 수익이 넘고 있는데 과연 영일만 테마 쪽에서 얘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것이냐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후발주가 어떤 게 될지 거기에 대한 이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밸브와 GS글로벌 이번 주에 사실상 가장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1차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상한가 가까이 올려놓고 주가가 일정 부분 또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이제 지루함에 이 종목을 또 빠져나갔을 때는 또다시 한번 급등을 주면서 레벨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테마주의 이 내가 급등의 수익을 꾸준히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또는 수익을 100% 이상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횡보 구간대 잡고 있어야 사실상 안전한 평균 단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급등이 나온 다음에 잡게 됐을 때는 또 다른 횡보를 만나야 되고 이 횡보의 박스권 이 변동폭이 약 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잡았다고 하면 조정받을 때 한 30% 손실로 잡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못 버팁니다. 가격도 폭이 너무 크고 기간적으로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쫓아잡게 됐을 때는 즉 급등이 나오고 쫓아잡게 됐을 때는 이 변동폭과 기간 때문에 결국은 팔고 나가게 되는데 또 한 번 레벨이 올라가죠. 근데 이 아래 구간에서 미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간을 얼마를 때리던 또는 이 가격폭이 30%든 상관없이 이미 안전적으로 마진이 확보된 게 30%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 항상 잘 사놓으시면 크게 갈 섹터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다음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 바로 GS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사실상 별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차트였는데 한 번에 급등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모습이 좀 예뻐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횡보하면서 지켜놉니다. 사실 지수가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지킨 것만 해도 충분히 기특한데 여기서 이제 지루함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방 지지가 확실히 됐었다. 즉 내 계좌에 리스크 관리를 해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한번 딱 나오게 됐을 때는 차트가 단번에 예뻐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단번에 받게 되는데 이런 종목을 또 여기서 쫓아잡게 되면 이제 또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기간적인 또 소모가 또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을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제 또 아까 화성밸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유 있게 지켜볼 수가 있죠. 수익이 벌써 이 양봉이 하나 18%고 금요일장에서의 양봉이 한 19%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한 30%의 수익은 또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잡아야지 높은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GS글로벌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그냥 영일만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마찬가지 비중은 20%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인 한국가스공사조차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 파란색 선에서 잡으면 무조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대 양봉 뒤에서 이제 음봉 하나만 더 떨어지면 이 가격대부터는 이제 빠지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입니다. 옆으로 기간 조정 받으면서 주가를 잘 횡보시켜 놨었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가격으로 충분히 빼고 그리고 기간으로 충분히 조정을 줬을 때 웬만한 개인 투자들은 이제 이미 팔고 나갔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갈 때 털립니다.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내 매수가까지 안 오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게 됐을 때는 일단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반등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셔서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잘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은 대표적인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움직이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매물권 밑에 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수익을 좀 받긴 좀 어렵지만 이 종목도 54,000원과 57,000원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제 준비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목마다 레벨이 있고요. 우리는 코인을 하는 게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기존 철강회사일 때는 주가 레벨이 기업 가치에 맞게 이 구간대에서 계속 횡보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모, 이 아르헨티나의 여모를 가지게 되면서 레벨이 아예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즉 포스코 인터내셔널 54,000원과 57,000원 사이에서는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항상 어디 위로 올라갔을 때 급등을 하는지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57,000원대 위에서는 장대 양봉이 항상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57,000원 밑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뜰 자리는 아니지만 결국은 57,000원 위에서는 장대 양봉이 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분할로 잡아두신다면 장대 양봉을 곧 만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마주의 비중 꼭 채워놓고 지수가 올렸을 때 우량주는 조금씩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머니왕의 가족 김민재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나 테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유와 천연가스 다시 볼 때가 됐고 그리고 동해 시초와 영일만 테마까지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요일의 가족이죠. 김충성 의원님. 네. 이제 저희의 가족으로 좀 합류를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서야 또 가족인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충성 의원의 전략도 들어봐야 되는데 위원님도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장 보면은 뭐 주도 섹터 또 주도 종목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테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섹터 자체에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 대왕고래 크게 놓고 보면 대왕고래죠. 네, 대왕고래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지니어브라든지 뭐 액트지오라든지 이런 논란거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후손을 위해서 뭐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그 의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12월에 바로 뭐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그 기사가 좀 있었죠. 최근에 보면은 그 물리 검증을 위한 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온 걸 본다면은 이 시추를 위해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도 뭐 체결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쪽에서는 계속 좀 관련 액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관련 이슈들도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요즘 시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은 올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뭐 오르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뭐 이슈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종목들은 꿈틀만 거릴 뿐이지 확실하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종목별 탄력이 붙기 전에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뭐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뭐 개인적으로는 네, 영일만에 묻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석유, 가스, 우리도 이제 확실한 뭐 산유국이 된다면은 국뽕이 좀 차오른다고 할까요? 네, 일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는 우리 그 김민재 위원님의 그 종목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 한국가스공사. 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대장주였죠. 지난 6월달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그렇죠. 네, 던져놨죠. 그렇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올라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낸 이후에 뭐 이런저런 논란에 좀 휩싸이다 보니까 내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의 바닥을 잡고서 이제부터는 다시금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우상향의 추세를 형성해 가고 있는 이런 그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고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여전히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도 되는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약간의 그 일관성이 없어질 뻔했었던 메이저 수급도 뭐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일단 메이저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수급 개선 조짐이 있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자리는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GS 글로벌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종목인데 맞습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뭐 레벨업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거쳤죠. 사실 이때의 그 음봉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똑같아요. 8월 5일 날 원체 시장이 뭐 10%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빼고 본다면은 뭐 최근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탄력 이후에 하단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네, 이런 조정은 제외를 하자라는 것이죠. 하단은 정확하고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바로 이 형성됐었던 고점대, 직전 고점대들을 또 넘어서주고 있습니다.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 6월경 형성됐었던 고점 라인은 무난하게 넘어서주지 않겠느냐 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대왕고래 섹터 뭐 유심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한다면 요즘에 정말 뜨거워서 핫하죠. 불이 나서 핫한데, 물론 이제 부천 쪽에 안타깝게도 화재 소식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 화재가 아니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섹터들을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용인서부터 해서 대전서부터 해서 경남, 경부 또 인천 등등등등 전국 각지에서 이런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중국에서는 서행하던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났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고속도로 주행하던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갖고 16시간 동안 뭐 마비가 됐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뭐 인근 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200여 대의 차가 그 전소가 됐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그래요. 이런 것도 이런 건데 심각한 그 인적 물적 피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실제로 뭐 이쪽 대표 업체들 뭐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엔솔 이거 열폭주 관련해서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하죠. 물론 아직 확실하게 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 결과 뭐 대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또 이슈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또 종목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물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쪽 종목들이 워낙에 뭐 잘 갔습니다. 그러나 눌리는 가더라도 한 번에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 한번 쉬어가는 과정들 분명히 있을 텐데 관련 이슈들을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I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CIS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입니까? 전고체 쪽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이 화재 위험이 적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그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뭐 CIS 대표 종목이죠. 뭐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슈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뭐 추가적인 슈팅도 나오고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눌림이 깊지가 않아요. 실제로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탄력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떴다고 하더라도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상승한 이 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기간 조정이라면은 재료가 살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은 여러분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가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언제든지 저가 매수에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있다, 눌린다. 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민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민테크라는 종목은 뭐 진단 관련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정부가 LG 엔솔, 현대차 등과 함께 교체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강한 탄력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깊지가 않아요. 오히려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을 깨뜨리고 내려오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을 넘고 추가적인 슈팅, 그러면서 새로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역시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유심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비만 치료제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만 치료제 쪽이야 최근에 그래요 한두 달 전이었죠. 원체 우리 시장에서 핫하게 우리 시장을 견인했었던 그 섹터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근래에 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제법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쪽 섹터는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죠. 대표적인 종목 이거 바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관심 종목 중에 페트롤을 먼저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난 7월 어마어마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다져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상증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급락을 맞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과정에서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또 시장 확대 이런 것은 항상 있어 왔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약간 뒤숭숭했었던 이번 주 계속적으로 관련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 판단입니다. 더불어 본다면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예요. 인벤티지랩도 대표적인 종목인데 6월, 7월이었죠. 상당한 그 탄력을 나타낸 이후에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또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 밀리고 있습니다. 섹터 자체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한두 단계 더 뛰기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쪽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봐보시고 페트론, 인벤티지랩 한번 언급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분의 의견이 좀 통했네요. 다음 주 대왕고래 테마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 시장,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꼭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커진 다음 주 시장인데요. 두 분의 전략과 함께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머니왕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세우고 왔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얼른 시청자분들을 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그냥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네. 이쁘고요. 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나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이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3년 됐는데 23만 1,000원에 30%요.
매수가가요 23만 1,000원, 비중은 예, 예. 30%라고 예. 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3년째 들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8만 원대거든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김민재 예. 위원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손실폭이 좀 크기도 하시는데 기간도 너무 오래되셨을 것 같아서 거의 묵혀놓고 있으실 종목 같은데요. 아이, 이거 혼저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요. 네. 네, 맞아요. 사실상 어느 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손실이 한 20-30%만 커져도 거의 손대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려갔을 때 그냥 대응을 이제 안 하게 되시는데 이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일단은 지금은 저 역시 팔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가격인데 대신 올라왔을 때는 또 내 매수가까지 오지 않더라도 정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형주죠. 근데 대형주가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실상 물량을 팔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 판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는다. 즉, 근데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이라는 이 회사 자체의 모멘텀을 보게 됐을 때 매력이라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이런 대형주 중에서도 롯데케미칼을 좀 매도하고 있다, 화학주를 좀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팔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2달 동안에 30-40% 또는 50% 가까이 손실 난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폭은 그래도 뭐 기간 대비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덜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주가가 12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 12만 6,500원이냐면 제가 뭐 이런 종목 3단 시간 때 꼭 말씀을 드린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코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그 회사의 자본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기다리자고 말씀드렸던 126,500원대가 거의 사실상 몇 년 동안에 계속 저점입니다. 차트를 굉장히 길게 늘려놓고 봐도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코로나 때도 2020년대 코로나 때에도 사실상 주가가 126,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 정도 가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를 계속 지켜주다가 최근에 돼서야 이제 또 장이 빠지면서 한번 또 내려가고 있는 레벨이라서 못해도 뭐 2013년부터 2023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의 저점보다 지금 더 낮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당연히 팔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예. 조금씩 반등이 나올 거예요. 대신 126,500원대까지 되게 됐을 때에는 몇 년 동안에 10년 동안의 저점이었다는 거는 사실상 거기에서 매수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이 126,500원에서 잡았을 때는 항상 수익을 봤었을 테니까. 그럼 여기가 제일 저항자리가 사실상 크기 때문에 이 126,500원대에서는 비중이 30%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는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저항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맞고 떨어질 거라서 시간 대비했을 때에도 여전히 126,500원 근처에서는 한번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반동 나왔을 때 여기서 계속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126,500원에서는 10%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리는 16만 원대에서 한 번 더 정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상 얘를 내가 손실 없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말고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40% 50% 빠져 있는데 돈들이 똑같이 빠졌다고 했을 때 롯데케미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반도체 쪽으로 분명히 더 수급이 먼저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들어줄 때마다 그냥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만 6천 원대 그리고 16만 원대에서는 비중 10%씩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10%는 향후 또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전량 보유하실 게 아니라 안내드렸던 가격대 12만 6천 원, 16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10% 줄이시고 나머지 10%로 조금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재매수 하면 안 될까요? 네. 재매수 하시면 돈만 더 묶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30% 비중이 묶여있다는 거는 계좌의 3분의 1이 현금이 계속 묶여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계좌를 사실상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보셔도 예에서 수익이 안 나면 거의 계좌가 플러스를 바뀌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냥 일단 이 30%에서도 오히려 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다가는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얘네 네. 정말 안 될 것 같군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보유하고 계신 기간이 좀 오래된 만큼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김민재 위원이 마음이 조금 아파도 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주셨습니다. 12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10%를 정리하고 1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이제 두 번째 좀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손실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렇게 꼭 해서 좀 간절히 저희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마녀공장이요. 마녀공장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이제 23,000원에 15%요. 네, 마녀공장 매수가 23,000원, 비중 15%입니다. 김충성 위원님과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위원님, 화장품 주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죠? 네, 네, 아이 목소리 힘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식사하셨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네, 뭐 23,000원의 그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지금 뭐 22,400원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인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단기 매매 원하십니까? 아니면 중장기 매매 원하십니까? 아, 중장기요. 중장기요? 예. 중장기라면은 좀 느긋하게 일단은 보시는 것 저는 일단 전해드립니다. 뭐 화장품 쪽은 뭐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쪽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긴 호흡에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상장 이후에 한번 반짝임을 제외하면은 내내 흘러버리는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은 바닥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잘 매수하셨다라는 생각이고, 뭐 최근에 이런 그 대량 거래와 함께 또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들어선 자리가 있는데, 뭐 최근에 뭐 급락 때문에 이렇게 음봉 길게 맞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이 들어선 이 시가 라인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19,000, 19,500 요 정도거든요. 이 라인은 웬만해서는 쉽게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자체도 뭐 실적도 뒷받침되고 기술적으로도 원체 바닥이고, 만약 지금부터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 지금 비중 15%니까 또 장기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2만 원을 깨뜨린다. 쉽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깨뜨리고 19,000 중반, 뭐 19,000 중반이라고 치면 뭐 오히려 추가 매수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 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약 3만 원 정도의 기술적 저항이 있거든요. 여보세요? 아, 그러면 기다리면 될까요? 네, 지금 매수 가격에서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네. 네, 당연히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아, 그러면 장기적으로가 올 연말까지인가요? 더 가야 되나요? 올 연말이면은 그러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3만 원 정도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해 두시고, 그와 근접이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만 뭐 시장이 급변해서 지금 상황에서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래쪽에서는 추가 매수면 추가 매수지 쉽게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뭐 잘 사셨어요. 뭐. 연말까지 연말 더 가도 좋은데. 네, 일단은 연말 되기 전에 3만 원이 오면은 그때 한번 전화를 한번 더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마녀공장도 다뤄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저희 이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중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종목을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부터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먼저 김민재 위원의 종목부터 볼게요. 저희 화성밸브
위원님 제대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까지도 계속 급등이 나왔잖아요. 아마 다음 주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떠세요? 아직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뭐 100%짜리 나올 테마가 확정이 되면 거기를 계속 밉니다. 즉 내가 아무리 사고 팔고 해봤자 한 종목에서 100% 이상 수익 나는 수익을 사실상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테마 또는 높게 올라갈 테마면 거기에서 물고 뜯고 거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화성밸브가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앞서서 시황 설명되었을 때 설명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대로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주를 잡게 됐을 때 이 수익이 가장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장이 안 좋게 됐을 때 수급을 테마주가 가장 세게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료의 지속성이 필요한데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첫 시추다라고 하면 계속 재료가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낮춰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파실 게 아니라 앞으로 뉴스가 나올 게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이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사실상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하락할 때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보유 장력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거의 주도주로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주였는데요. 다음 주 시장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요, 김충성 위원도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벌써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여전히 좀 강한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이 종목도 뭐 보유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밑에서 잘 잡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박스권 자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이 봉 하나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30% 이상 되는 박스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권 매매로만 접근하셨어도 하단에서 잡았으면 30% 이상 수익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영일만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접근은 지금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분할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린 부분 급등주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지 않으면 사실상 항상 내가 잡고 나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도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에서는 계속 장대로 뽑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가게 됐을 때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가운데 매수가는 못 잡고 박스권 상단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급등주는 항상 밑에서 잘 잡아놓고 여유 있게 이제 시세를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보유 비중에서는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줄이시자.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에 베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새로운 종목을 또 공개해 주실 테니까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 점검도 들어볼게요. 저희 테마주부터 볼까요? GS 글로벌 공략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거의 한 열흘 만에 20% 가까이 상승률을 육박을 했거든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은가요, 위원님? 네, 고해야죠. 네, 뭐 영일만 쪽이죠. 조모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뭐 그럴 때마다 또 이제 계속적으로 뜰 것이고 뭐 반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눌린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관련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 이상의 좀 긴 여유 있게 긴 포지션으로 이제 끌고 가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뭐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 눌림을 이용해서 선점을 해놓고 관련 또 이제 또 튀어 오를 때 짤막짤막하게 또 나오는 이런 전략들도 그러니까는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만 딱 봤을 때 다시 또 이제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저점대 지금 이미 막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다시금 뭐 추세를 돌려 세우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부담 없이 뭐 끌고 가셔도 되고 또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합니다. 일단은 뭐 4,215원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6월경에 형성됐었던 이 고점대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또 비중 확대 가능하고요. 또 보유 관점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김충성 위원의 김민재 위원의 종목이었던 한선 엔지니어링도 의견을 들어볼게요. 위원님도 이 종목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다릅니다.
네, 왜요? 이거는 좀 이제 엇갈려. 네. 그러니까는 뭐 종목에 따라서도 뭐 전략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아람코, 애니 이런 업체들을 이제 그 업체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들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죠.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야금야금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곧 저점들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여기서 직전 고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직전 고점대에 갖다 붙일 때 이렇게 야금야금 갖다 붙일 때는요 거의 이 직전 고점대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을 때는 거의 장대 양봉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매매를 해오면서 많이 겪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위해서 뭐 도약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평선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와 이격이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얼마든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은 저는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요.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가능하고 보유 관점 유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김충성 의원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의원부터 들어볼 텐데 오늘 종목 점검한 게 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어서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의원님? 일단 종목명 먼저 말씀드리면 흥구석유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지금 앞서서 뭐 한성이나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비중 일부만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 성향상 저는 올라간 걸 잡기보다는 안 올라간 게 잡을 게 여전히 많기 때문에 굳이 올라간 걸 잡지 말자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에 나왔을 때 내려간 종목을 항상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잡게 됐을 때 사실상 어느 누군가는 주가를 이 정도 레벨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는 항상 장대로 뽑아내면서 지켜주고자 했었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미 우량주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을 보면 안 되는 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굳이 올라가 잡게 됐을 때에는 이 종목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평소에는 버틸 수 있었던 종목도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하락폭만 맞아도 사실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종목, 조정받은 종목을 잡으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가 대비했을 때 저는 10%씩 목표가를 잘라드리기 때문에 목표가는 16,1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WTI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됐을 때 하단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원유 가격에 대한 선물에 대한 상승폭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천연가스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그 중에서도 대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오늘 흥구석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1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가족 김충성 의원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의원님도 혹시 석유가스 관련한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 비만 쪽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인벤티지랩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은데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를 보면은 뭐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주사제부터 해서 경구용부터 해서 붙이는 패치형서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와 관련해서는 뭐 주사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경구용까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사제까지 장기 지속형 사실 약효가 금방금방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래 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더불어 본다면은 생물보안법, 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이 종목도 그쪽
게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유바이오로직스와 CDMO 그 계약을 하면서 그쪽 업체를 좀 거듭났기 때문에 이 CDMO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지난 7월경 시장에서 핫했었던 섹터와 또 종목이었던 만큼 강한 탄력을 나타낸 바 있었는데 그 뒤에 이슈가 좀 약간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증권에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구간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유의미한 시그널을 보낸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라인선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깔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실제로 그 라인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도 이른 시일 안에 또 위쪽으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 일단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위든 아래든 흐름 보면서 다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인벤티지 랩으로 다음 주 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성적이 좋았던 만큼 다음 주도 공략주들의 상승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석유가스, 흥구석유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인벤티지 랩이었는데요. 두 종목 정리해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또 다음 주 시작을 위해서 두 분이 특별히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원님, 이 공개 방송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수급바람 솔솔 불어오는 테마주라고 하셨는데 이 솔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위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좀 바람이 이제 좀 불면서 살 것 같다라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주식 시장은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종목이나 어떤 섹터 안에서는 약간씩 이제 바람이 느껴지는 종목들과 섹터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략을 하시면 이제 좀 많이 사실상 지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람 좀 쐬시면서 좀 더위 좀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주를 오늘 또 공략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끝이 아니죠.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갈 종목, 갈 자리에서 선점하는 법인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눈치 없이 솔자를 갖다 붙였어야 되는데.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다음에는 참고해서. 네,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볼게요, 위원님. 참고해서 주제를 정하겠고요. 네. 시장이 사실 뒤숭숭하잖아요. 혼탁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갈 종목들은 갑니다. 이상하죠. 근데 가는 종목들 보면은 끼 있고 세게, 정말 세게씩 움직여요.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종목도 다 오르고 나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종목들 갈 자리에서 오르기 전에 선점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공개 방송에서는요, 그 바닥권에서 진짜 갈 자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께서 접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진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이 공개 방송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또 오락가락 하는데요. 주말 비 피해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